네, 돌코럼데이에 만나는 돌코럼한 시간 건강 상식 알아봅니다. 라디오 동의보감 한 방으로 끝내는 건강. 자, 아는 만큼 챙길 수 있는 건강한 삶 한의학 박사 현경자 병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와, 예, 진짜 너무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예, 어느새 9월의 마지막 날까지 왔네요. 네, 추석 연휴랑 잘 보내셨고요. 예, 잘 보냈습니다. 예. 네, 또 이렇게 10월 되기 전에 뵐 수 있어서 다행인데요. 어쩌다 보니까 네, 그래도 달을 넘기진 않았고요. 여러분 잊어버리진 않으셨죠? 저희가 또 다시 보기도 할 수 있으니까요. 또 오셔서 다시 보기도 한번 챙겨보셔도 좋을 것 같고 제가 걱정이네요. 다 잊어버린 것 같아서 오늘도 상세하게 챙겨주실 거니 안심하고 제가 믿고 가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한의학적인 관점으로 이 기미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거든요. 이 기미, 여러분 아는 그 기미, 얼굴에 나는 그 기미가 아니고요. 그죠? 예. 기미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간단하게 짚어주시죠. 일단 이제 한의학에서 한약의 효능과 작용 부위와 기전을 설명하는 용어이자 툴입니다. 그래서 이제 네. 한약을 설명할 때 이 기미론을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고, 네. 그다음에 음식에 대해서 설명할 때도 활용할 수 있어서 기미론에 대한 설명을 했었고요. 음. 그다음에 뭐 기운기, 만미, 네. 그리고 이제 기운기는 네 가지의 기운이라 그래서 사기라 그러고, 맛은 어. 5가지 맛 오미라고 했었죠. 예, 네네. 그래. 뭔가 우리가 기미가 보여. 뭐 예, 요런 거 할 때 그런 일맥상통하신다고 했던 기억도 나는데 네네, 아무튼 사기, 오미 그래요. 예. 그러면 조금 더 그 의미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먼저 사기부터 좀 살펴볼까요? 일단은 뭐 누누이 저희가 계속 얘기 나눴지만은 한의학에서는 자연 현상만 아니라 음. 인체 내 현상도 모두 기의 움직임으로 네. 일단은 설명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네네. 이제 아픈 것도 그렇고 체질의 차이도 기의 움직임으로 얘기했었는데, 네. 한의학에 있어서 기가 그 약재가 가서 작용하는 부위를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기의 음. 방향성인데 보통 네 가지 기운인데, 네. 승강부침, 승강부침. 오를승 내릴강, 음. 뜰부 가라앉을 침. 네. 어디서 많이 우리 들어봤었죠. 수승하강 뭐 예. 그래서 이제 얘기했었잖아요. 네. 기의 움직임이 올라가는 기운이 있고 음. 내려가는 기운이 있고 네. 밖으로 가는 기운이 있고 안으로 가는 기운이 있다. 네, 이렇게 네. 설명하는 게 네 가지의 기운의 방향성 사기라 그러고요. 네 그래서 가지 한약재를 쓸 방향. 때도 네. 되게 중요한데, 뭐 네. 예를 들어서 똑같은 식물성 약재를 쓴다 해도 네. 효능은 같지만은 네. 작용하는 부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기의 오. 움직임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요. 예를 네. 들어서 줄기가 있고 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음. 예, 줄기는 기의 방향성이 어떻게 갈 것 같아요? 위로요? 위로 가고 네, 네. 바깥쪽 이렇게 가겠죠. 네, 네. 뿌리는 아래로. 아래로. 네. 그리고 이제 가지 부분은 팔다리로. 바깥으로. 예, 네. 그렇죠. 그래서 뻗어 이제 가겠죠. 우리가 수정과 때 많이 같이 먹는 네. 계피라는 약재 아시죠? 계피. 네, 네, 예, 네. 계피 같은 경우도 부위에 따라서 사용하는 부분이 아, 다릅니다. 그래서 그래요? 계피의 가지 부분은 네. 계지라고 하는데, 네. 팔다리에 순환이 안 되거나 이쪽에 통증이 있는 사람들한테 쓰게 아. 되고요. 네. 그다음에 줄기를 벗긴 부분은 육계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몸이 좀 따뜻하지 않거나 순환이 안 되는 아. 사람들에게는 쓰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약재이지만은 네. 이제 사용하는 부위에 따라 달라질 부위에 수 있다. 따라서 예, 약재 사용하는 부위에 줄기를 쓰냐 뿌리를 쓰냐 뭐 가지를 쓰냐 예, 뭐 약재 그런 부위들이 다 다른 거군요. 예, 예. 그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 기운에 따라서 또 음, 이렇게 처방이 내려지는 예. 거군요. 그리고 이제 식물을 와, 보게 되면 신기하네요. 네. 이파리 부분도 있고 네. 씨앗이나 열매 부분도 있죠. 있죠. 그러면은 네. 이파리 부분은 기운이 어느 방향으로 할 것 같아요? 바깥으로. 바깥으로 가죠, 네, 당연히. 네. 그리고 씨앗이나 열매는 안으로. 기운을 안고 네, 있죠. 네. 그래서 한약재 중에서도 이파리 부분을 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뭐 네. 박하엽이나 아, 연꽃잎이나 아. 이런 경우에는 피부 쪽 질환이나 그다음에 네. 기운을 스트레스 같은 거 받을 때 풀어주는, 바깥으로 분출시켜 예, 주는. 이런 계통으로 쓰게 되고요. 그다음에 네. 씨앗을 쓰는 것들이 있어요. 네. 뭐 구기자, 네, 뭐 네. 오미자, 네.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네. 씨앗이기 때문에 네. 기운을 모아주면서 그러한 면역력을 키워주는 그런 계통으로 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개념이군요. 똑같은 거지만은 네. 잎이냐 줄기냐 뿌리냐 아. 열매에 따라 가지고 작용하는 부위가 다르다. 다르다. 이런 게 사기의 의미고요. 그게 사기 네 가지 기운. 예, 예. 네. 그리고 뭐 동물성 약재들을 본다 그래도 음. 선태라는 약재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매미가 어. 허물을 벗고 나서 남은 껍질. 매미 껍질. 예, 예. 네. 어디로 작용할까요? 당연히 네, 당연히 껍질이니까. 피부로. 피부. 그래서 네. 피부 질환에 많이 사용되는 약재가 그래요? 되고요. 오. 그다음에
흔히 말하는 잘 아는 녹용이란 거 있잖아요. 녹용, 녹용은 그쵸. 사슴 뿌리죠. 네. 어느 부분에 있어요? 머리 위에. 위에 있죠. 네. 그리고 머리 자체가 양기가 있는 부분인데 네. 양기가 모여서 생긴 게 사슴 뿌리입니다. 그래서 녹용은 이제 양기이기 때문에 네. 따뜻하게 해주면서 기운을 올려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올려주는 거고요. 역할. 네. 그다음에 호랑이뼈 이런 말 들어보셨죠? 호랑이뼈. 호랑이뼈, 말뼈 네. 이런 것들은 뼈. 뼈로 작용하겠죠. 뼈를 튼튼하게 예. 관절염 있고 이러시는 예, 분들이 그래서 이제 드신다고 같은 하죠. 기운을 가지고 있는 애들은 아. 같은 쪽으로 작용한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한약재를 바라보는 이제 관점이고요. 음식 같은 경우도 똑같은 식으로 저희가 활용할 수가 있어요. 차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잎을 마시는 차 같은 경우에는 네, 기운이 좀 가볍고 네. 바깥쪽으로 네. 스트레스 쪽으로 조금 풀어주는 경향이 풀어주는 있을 차고, 거고 네. 그다음에 뿌리를 담가서 하는 차들은 네. 조금 무겁고 몸 네. 안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 아. 열매를 달인 차들은 네. 뭐 기운을 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를 고를 때도 그 기운을 예. 알고 이렇게 고르시면 자신의 내가 요즘 에너지가 어디가 필요한가 하시면서 선택할 때 도움도 될 것 같은데 네네. 이렇게 이제 사기가 한약을 작용하는데 네 가지 방향을 예, 뜻하는 네 가지 맞습니다. 기운이라는 거 아시고요. 그렇다면 아까 오미는 이렇게 5가지 맛인가요? 예, 5가지 맛이죠. 다섯오의 만미자니까. 네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맛을 생각할 때 다양한 맛이 있지만은 네. 5가지라고 하는 거는 네. 뭐 한의학에서 말하는 음양 오행에서 오행의 기운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네네. 그래서 보통 5가지 맛은 뭐 산고감신함이라고 한자로 하는데 네. 그냥 시큼할 산, 네. 고는 매울고, 매울고 달감, 달감 그다음에 네. 매울신, 신. 짤함. 짠 음식은 짤함. 그래서 이제 신맛, 네. 그다음에 매운맛, 네. 단맛, 네. 그다음에 짠맛, 하나 네. 뭐였죠? 쓴맛. 쓴맛. 이렇게 네. 해가지고 이제 맛에 따라서 뭐 기운에 작용하거나 음. 역할이 다르다고 보는 게 오미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요것도 좀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맛 같은 경우에는 어떤 또 이제 특징이 일단은 있어요? 음식을 살펴보게 되면은 네. 신맛이라고 딱 하면 떠오르는 음식이 뭐가 있어? 바로 레몬 요런 예. 거죠. 네. 이제 신맛을 가진 음식들은 레몬을 생각하게 되면 침이 고이죠. 침이 고예요. 그래서 이제 네. 수렴한다고 하고 네. 진액, 침 같은 거를 모은다고 합니다. 모아주는군요. 그래서 이제 여름에 땀을 많이 흘리거나 기운을 발산을 했을 때 네. 모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뭐 약재들도 포함이 되고 음식들도 네. 포함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쓴맛이라면은 네.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쓴 거 약간 뭐 케일이나 뭐 녹차 같은 예, 것도 약간 쓴맛 같은 경우는 네네. 이제 기운을 아래로 내리면서 내려주는 열도 내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단맛이면 네, 설탕 단 예, 거. 기분 네. 좋아지죠.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기운을 주기도 하고 네. 여러 가지의 기운들을 조절해주는 뭐 완화력과 해독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맛이 완화와 중화, 해독 예, 예. 이런 역할을 하고요. 매운맛은 약간 스트레스 우리 받을 때 예, 당기잖아요. 양념으로 쓰는 것들 뭐 후추라든지 네. 이제 고추라든지 있는데 뭐 과량을 쓸 필요 없이 조금만 써도 확 퍼뜨려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네, 네. 물체를 풀어주고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순환시켜준다. 예, 네. 그리고 짠맛, 짠맛. 네. 뭐 소금이니 죽염이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은 덩어리를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덩어리를 풀어줘요. 예, 그래서 뭐 네. 대변 덩어리가 심하다든지 네. 아니면은 몸에 있는 덩어리들을 풀어주는 약재들에는 짠맛이 나는 약재들이 아, 가미가 됩니다. 필요하군요. 예, 예. 그래요. 우리 짜게 먹으면 안 좋다 하지만 어느 정도는 약간 짠맛이 들어가는 게 또 필요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요. 자, 음식에서도 우리가 이게 5가지 맛이 이렇게 드러나기도 하는데, 자, 한약재는 어떤지요? 먼저 이 5가지 맛 하면 생각나는 게 오미자잖아요. 예. 오미자. 네. 뭐 감초도 있나요? 네, 그렇네요. 네. 단맛이죠. 예. 단맛이 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한약 먹을 때 약간 감초를 더 넣어주겠다 이런 예. 얘기도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좀 더 알려주시죠. 한약재 오미자 맛. 같은 경우를 맛을 보게 되면 5가지 맛이 다 있다 그러지만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신맛이 제일 강하죠. 네. 시큼하잖아요. 예민하지가 않아서 그런가요, 입이? 네. 오미자는 시큼해요. 네. 그래서 일단 오미자는 보통 여름철에 보약으로 사용됩니다. 네. 그래서 땀을 많이 흘렸을 때 네. 그냥 수분을 좀 모아주는 역할 그리고 기침이나 가래를 많이 했을 때 네. 기관지가 건조해지면 거기에 또 진액을 모아주는 역할 이렇게 보통 하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보면은 감초는 뭐 약방의 감초, 그렇죠.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 그 약방의 감초 역할이 그러니까 이런저런 다른 기운을 가진 약재들을 잘 버무려서 네. 한 가지 쪽으로 가게 하는 중재자 역할을 한 겁니다. 중요한 역할이네요. 조직에서 진짜. 되게 중요한 역할이죠. 네, 그래서 네, 감초. 그러한 역할을 하는 친구들이 단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맛. 예. 네. 그리고 이제 인삼 같은 경우도 이제 맛을 보게 되면 네.
맛 안 봐보셨죠? 네, 아이사. 네, 예전에 보통 못 먹겠는데 요즘엔 좀 먹겠더라고요. 네. 달기도 하지만 네, 약간 써요. 쓴맛을 가지고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쓴맛은 아까 얘기했듯이 약간 열을 잡아주고 기운을 내린다 그랬는데 네, 살짝 소화가 안 되면서 소화기에 염증 비슷한 문제가 있으면서 네. 피곤하신 분들에 쓰게 되는 아, 약재가 됩니다. 아, 속이 안 좋거나 이럴 때도 쓴맛을 먹으면 좋군요. 예, 예. 인삼도 좋고요. 예, 그래서 네. 이제 그런 식으로 맛을 가지고 한약의 효능이라든지 작용 방법을 설명하는 게 오미, 아, 오미, 그 오미. 기미론에서 미자입니다. 아, 그 기미론의 미자다. 예, 이렇게 예,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 좀 많이 알겠죠. 뭐 계피는 이 뭐 우리 감기 걸렸을 때도 많이 예, 먹잖아요. 네, 맵고 네, 달죠. 달고. 맵기 그래서 때문에 이제 네, 뭐 밖으로 퍼뜨려주면서 단맛이기 때문에 기운도 네. 조금 도와주는 거고 음, 생강 같은 경우도 맛이 어떤지 아세요? 생각도 좀 약간 맵지 않아요? 맵죠. 네, 그리고 생강 같은 경우에는 네. 수분의 정체를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아, 속이 조금 불편해서 물이 많이 차 있다는 느낌이 든다든지 아, 부종이 있을 경우에 네. 뭐 생강차 같은 거 드시게 되면 되게 좋죠. 아, 부종 있을 예. 때도 그리고 먹으면 이제 좋군요. 콧물 기침 같은 경우도 네, 코에 허파에 폐에 네. 물이 많은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아, 생강이 도움이 아, 됩니다. 물이 예. 많으니까, 물을 흩뜨려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예, 예. 순환시켜주면서, 네, 그럴 때 생강도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요 개념을 알고 마시면 더 도움 예. 되겠고요. 네. 자, 사교 오미에 대한 개념을 자세하게 잘 짚어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얼른 또 질문도 해주시고요. 자, 그럼 실질적으로 어떻게 좀 활용을 하나요? 이제 한약 자체는 사기 오미 플러스 그 약재의 효능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약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약성? 예, 효능이라는 거는 어떤 약은 어디 어디에 좋다 이런 거고 네. 약성이라는 거는 그 약재가 기운을 가지고 있는데 뭐 따뜻하다, 음, 서늘하다, 네. 아니면은 뜨겁다, 네. 차갑다. 네, 네. 그리고 중간 정도 역할이다. 그래서 다양한 것을 조합해서 뭐 기후 사기와 오미와 음, 약성을 가지고 처방을 하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보통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런 개념에 익숙해진다 그러면은 우리가 음식을 먹다든지 한약을 맛보게 되면 음. 아, 이 음식이 이 한약이 어떤 작용을 하겠다라는 게 유추가 가능합니다. 오, 스스로 유추도 예. 할 수 있고요. 뭐 예를 와. 들어서 되게 매운 음식이다. 네. 아, 이거는 어. 울체를 아, 풀어주겠구나. 순환시켜 예, 주는구나. 네. 과하게 맵지 않고 적당하게 매운 거면은 어느 네. 정도 그럴 경우 권할 만하고요. 그다음에 아. 달달하다. 음. 아, 피곤할 때 먹는 어. 거구나. 그리고 단맛이 당긴다 그러면 피곤할 때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네. 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요. 일단 하시면 될 거고. 살 네. 빼는 약을 뭐 맛있게 해달라 어. 그러는데 그러면 안 되는 살 거죠. 빼는 약이 맛있게 될 수가 없잖아요. 달면 안 예, 되잖아요. 그래요. 살 빼는 약은 마실 수가 없다. 아. 그리고 맛있을 이제 수 없어요. 예, 네. 그리고 뭐 스트레스를 받을 때 풀어주는 약들은 좀 밍밍하면서 냉랭한 약들이 보통 아, 들어갑니다.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예, 그래서 뭐 차 같은 경우도 밍밍하면서 맹맹한 애들이 네. 긴장될 때 같은 경우에 조금 순환시키는 데 도움이 아, 되고요. 이완시켜 뭐 주고요. 연꽃이라든지 뭐 있잖아요. 아, 맞아요. 연잎이나 이런 아, 그런 것들. 차 맞아요. 약간 예, 느낌이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약간 예, 밋밋한 예. 느낌. 아, 그리고 오, 좋은 염증에 거군요. 쓰는 것들은 대부분이 씁니다. 아, 염증 그래서 쓰다. 한약은 쓰다라고 할 때는 네. 염증에 쓰는 이런 치료약을 얘기하는 거고, 보통 예, 한약 같은 경우도 다양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맛이 다양하다는 것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어르신이 이번에 약이 왜 이렇게 달아 하실 때 어떻게 한약이 달지 했었는데 그 이런 어르신이 약재 피곤해서 약을 지으러 가신 거죠. 그러셨군요. 예. 그러니까 또 그런 맛을 느끼셨던 것 같고 신기하네요. 자,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그렇잖아요. 오후만 되면 이게 특정한 이 단계 필요해. 당 충전해야 돼 하잖아요. 이게 다 이렇게 예, 필요하니까 오후 오전을 되면 열심히 사셔서 그렇다고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에게 토닥토닥 예, 예, 해주시면서 예, 예. 과하지 않게 당 네. 충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약간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다 하시는 분들은 어떤 게 좀 당겨요? 약간 매운맛이 당기죠. 매운맛이 당기겠네요. 이게 예, 풀어줘야 예, 되니까. 예. 뭐 시큼한 맛이 당긴다 하시는 분들도 애가 졌을 네. 때. 아, 그런 것도 좀 있네요. 기운을 모아줘야 되니까요. 기운이 예, 모아져야 예, 되니까 예, 그렇죠. 신맛이 당겨서 예, 예. 그게 다 예, 이유가 그렇습니다. 있는 거군요. 임신을 맞습니다. 했기 예, 때문에. 예. 자, 음식 이야기 나오니까 제철 음식에 대한 사람들 관심도 많아요. 지난번에 여쭤보셨던 분도 기억나는데 제철 음식의 그럼 특징은 무엇인가요? 이제 그 철에 자라나는 이제 보통 식물성 음식이잖아요. 이런 네, 음식들은 그 계절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면은 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계절에 그 음식을 먹게 되면 음. 다 나의 건강에 도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체질 상관없이 예, 모두 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네. 보통 이제 봄에는 음. 어떤 게 있어요? 봄나물. 뭐 냉이, 쓴바기, 네, 네. 뭐 두릅 이런 네.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네. 겨울에 움츠렸던 기운들을 싹
살포시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펼쳐주지. 음식들이고요. 그다음 여름 같은 경우에는 시원한 수박, 예, 참외 이런 거. 그쵸, 이런 것들은 물회. 더운 기운들을 조금 식혀주는 역할을 하는 야채 채소가 되겠고, 네. 그다음에 뭐 삼계탕 이런 것들 들잖아요. 맞아요. 이열치열로. 예, 그러면은 속이 좀 냉해지기 쉽기 때문에 속을 네. 좀 도와주는 음식이 되고요. 그래요. 요즘 같은 가을에는 또 뭘 먹으면 좋을까요? 요새 뭐 원래는 지금이 사과철이죠. 사과 맞아요. 사과, 뱀, 네. 뭐 이런 뭐 배, 밤 이런 예, 거 먹어줘야 과일들을 돼요. 먹으면서 좀 기운을 모으고 네. 이제 겨울을 대비하는 미리미리 대비해야 됩니다. 그런 게 되겠고요. 그래요. 네. 겨울에는 뭐 사실 팥죽 같은 거 그리고 따끈하면서. 네. 제주도의 음식 귤이 있잖아요. 귤, 빼놓을 수 예. 없네요. 그러면은 겨울 나고 봄을 대비하는데 아, 좋은 기운들을 전해주는 음식이니까 네. 제철 음식들은 정말 그 그쵸. 시점에 네. 풍부하게 충분히 섭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요. 따로 보약이 필요 없다. 요거 네네. 드시면. 네. 자, 그럼 요거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그 체질 우리 예전에 하트, 스페이드, 다이아, 클로버 요런 체질 얘기했잖아요.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요 체질에 따라 도움되는 음식들 하나씩 좀 알려주시죠. 네. 하나씩요? 네. 너무 그런가요? 너무 많은가? 네. 체질도 이제 아까 승강부침에서 얘기했지만은 네. 각자 체질이 타고난 방향성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음식이라는 거는 그 기운의 방향성을 도와주는 계통의 음식이 하나가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치우침이 과했을 때 그거를 해결해주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체질에 맞는 음식이라면은 그 치우침이 과했을 때 해결해주는 음식들을 보통 제시해 주는데요. 네. 그냥 예를 들어서 잠깐 가보게 되면 하트 소양인이죠. 하트는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기억하시나요? 막 가슴 답답해요. 답답하고 제 열이 체질이잖아요. 있잖아요. 열이 있잖아요. 열나고요. 그리고 네. 대변이 오잖아요. 네. 그러면은 소양인들에게 권해주는 음식들은 열을 풀어주면서 변을 풀어주면서 이제 수통을 시켜주는 계통의 음식이죠. 따뜻한 걸 먹어야 되는군요. 시원한 네. 걸 뜨거우니까 시원한 거 먹어야 될 거고 네. 그다음 맛으로는 무슨 맛이겠어요? 쓴맛. 쓴맛을. 예. 그래서 쓴맛에 이제 시원한 기운에 야채 채소류가 맞겠죠. 그렇군요. 뭐 수박, 참외 이런 거요? 예, 그렇죠. 그리고 해산물 같은 경우도 바다의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맞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바다 해산물 같은 거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보통 이제 소음인들 좀 이렇게 서늘한 기운 요런 분들 그리고 이제 네. 너무 차서 소화기에 문제가 많이 생기고 오목가슴이 힘든 경우가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소화기가 예민하기 때문에 먹는 거에 대해서 가장 신경을 많이 써야 될 사람입니다. 그래서 권해지는 음식들은 따뜻하면서 소화를 도와주는 음식. 네. 대표적으로 보면은 뭐 부추 이런 것들도 도움이 돼요. 부추. 네. 네. 쑥, 뭐 삼계탕, 삼계탕.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거고 네. 이분들은 소화기가 예민하기 때문에 가려야 될 음식들이 있어요. 소화가 안 되거나 기름지거나 네. 특히 너무 찬 음식. 맞아요. 또 그래서, 몸이 차기 때문에. 요새 뭐 다이어트 한다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냉수 한 잔 마시고 어. 녹즙 마시고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안 되는 거네요. 소음이라든지 스페이드 기가 있으면 이분들은 그렇게 네. 하시게 되면은 탈납니다. 탈나요. 더 예. 몸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그런 체질을 아셔야 된다는 거 우리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오늘 그 체질 다 얘기하려니까 시간 모자랄 것 같아요. 어쩜 좋죠? 그래서 요 관련해서 더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얘기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8293번님이 질문이 있거든요. 요거로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잠을 잘 못 자는 편이고요. 커피를 마시지도 않고요. 숙면을 잘 취하지 못하는 편이에요. 40대 초반입니다. 요렇게 좀 약간 정보가 작긴 한데 잠도 잘 못 주무시고 커피도 안 마시는데. 잠을 못 자는 이유는 되게 많거든요. 그럼 음. 이런 경우에는 거꾸로 추적해 봐야 됩니다. 이제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서 하루 종일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를 체크하다 보게 되면은 네. 차근차근 실마리가 보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는지, 식사는 어떻게 하는지, 활동은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부터 해보면은 이제 뭐 첫 번째 너무 늦게까지 자는 경우에는 밤잠 못 자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잠을 못 자는데 늦게 먹거나 늦게 활동하시는 경우에 잠을 못 자는 경우도 있을 거고 네. 낮에 뭐 덜 필요해도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스트레스 네. 받아서 네. 가슴이 답답해서 그럴 수도 있는 그럴 거고 수도 있고. 그러면은 그거는 조금 뭐 진료를 받아보시고 맞춤 처방을 받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좀 더 주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오실 거니까 미리 정보 주시면 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기미에 대해서 뭐 사기, 오미 얘기를 좀 했거든요. 짧게 오늘 마무리, 음식과 관련해서 정리해 주신다면요. 이제 모든 정보를 처음 접했을 때
거기에 너무 매몰돼서 음. 생각이 유연해지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음. 무슨 체질에 뭐가 좋다 그러면은 그것만 찾게 되고 그건 아니다 싶으면 그거를 또 버리게 되는데 너무 네. 그렇게 경직된 사고는 필요 없습니다. 특히 음식이라는 거는 이제 네. 사기오미의 이 기운이 음. 한쪽으로 편중돼 있지는 않기 때문에 움직인 거예요. 아, 그러면은 어느 그래요. 정도는 내 몸에서 받아들이는 대로 원하는 대로 드시고 그다음에 즐겁게 먹는 게 음식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즐겁게 먹는 습관을 갖는 게 좋고 이제 네. 보통 이제 임신하신 분들이 음. 원장님 커피 마셔도 돼요? 이렇게 네. 물어보거든요. 네. 그러면은 네, 당연히 즐겁게 마시세요. 이렇게 아. 대답합니다, 저는. 네. 어떻게 좀 정리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8293 님은 "다음 시간에 문의 드릴게요." 예. 하셨는데 한번 활동을 정리해서 또 문의 주시죠. 여러분의 궁금증도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라디오 동의보감 오랜만에 오셔서 9월의 마지막 날에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감사드리고요. 네. 10월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